안녕하세요. 보험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는 하이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이 수술은 무릎의 관절 손상이나 염증, 변형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된 경우에 시행합니다. 통상적으로 관절염이 심하거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한 경우 외에도 외상이나 부상으로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데요. 특히 스포츠 활동 중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심한 손상으로 인공관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무릎 관절 손상으로 인해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시행하는 수술이며, 이 과정에서는 손상된 무릎 관절을 인공적으로 삽입해 원활한 관절 기능, 복원과 통증을 감소시키는 큰 수술입니다. 대부분 수술 후 6개월부터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더욱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회복적인 부분보다는 우리는 보험에서 챙겨야 할 권리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전방위 인공관절 치환술, 입안 수술적 인공관절 치환술. 이는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정도로 수술을 시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릎 기능이 저하 혹은 괴사 등으로 인해 무릎에 후유증이 필연적으로 잔존하게 됩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이런 큰 사고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를 받았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누구 하나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상대방에서 알아서 잘 챙겨주겠거니 혹은 보험사에서 잘 얘기하면 더 잘 챙겨주겠거니 하곤 합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권리를 제대로 찾는 방법은 오직 내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평가하여 이를 근거화하고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것.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히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내 보험 먼저 살펴보세요.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하여 열심히 보험금을 납입하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 반드시 내 보험을 꼼꼼하게 챙겨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실손의료비, 입원 일당 등의 보험금은 청구 후에도 큰 이견이 없어 비교적 쉽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은 언제 필요할까요? 바로 청구를 해도 이견이나 분쟁, 혹은 삭감이나 면책 등으로 보험금을 정확하게 수령하기 어려울 때일 것입니다. 여러 담보 중에서도 가장 지급이 어려운 담보는 상해 후유장의 담보이며, 개인이 잘 모르시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은 담보입니다. 상해 후유장의 담보는 여러분의 가입된 보험 증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사의 증권을 확인하여 상해, 후유장의 두 가지 단어가 조합된 이 담보의 총액을 확인하세요. 가령 ABC 보험사 각각 1억씩 총 3억 원에 가입된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분은 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상해 후유장의 담보는 가입된 총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설명은 무릎 관절에 대한 후유장애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담보는 약관에서 정해둔 후유장애율을 평가하여 평가된 장애율만큼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한 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한 다리의 뼈의 기형을 남긴 때 5%,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오늘 주제인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 본인의 무릎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표에서 설명드린 약관의 내용 중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에 해당합니다.
약관의 내용은 가입된 시기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대표적으로 2018.05월 개정 이전의 약관에는 30%, 그 이후에는 20%로 조정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의 약관이 30%에 해당하는 약관의 가입자이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다면 3억 원 30% 9천만 원이라는 고액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후유장애 보험금은 전체 보상 금액 중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그 중요성이 높고 보험사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통해 최대한 보험금을 축소하는 담보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일하다 다치셨다면 이것도 체크. 이런 큰 사고로 인해 보험 처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부분은 산재 보험 처리입니다. 하지만 산재 급여 적용은 알아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부터 급여 청구까지 신청자가 직접 모든 것들을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는 만큼 관련 지식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산재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은 요양급여, 휴업손액, 장애급여, 간병급여, 기타 등등 정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처럼 산재 역시도 한 다리의 기능을 잃었을 때에 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급여 항목 중에서도 단연 중요한 부분은 장애급여입니다. 이 항목은 전체 급여 항목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이기도 하며 누가 평가를 하냐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보상으로 중요도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에서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자재보험에서도 추가적인 보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실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교통사고나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용되는 형태에 따라 일상 배상, 체육시설 배상, 영업장 배상, 영조물 배상 등 관리 주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보험이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상대방에서 보험 접수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된 손해액을 평가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에서 알아서 잘 챙겨주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서 수능을 하다간 제대로 된 손해액을 피해보상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배상책임보험 또한 여러 형태로 지급이 가능한데 치료비, 휴업손해액, 후유장애 손해, 위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항목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후유장애 손해, 위자료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내 손해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근거화하여 명확하게 주장과 대응을 해야 원만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편하게 전화 주셔도 됩니다. 여러 상황들을 통해 다양한 보험으로 풀어볼 수 있는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온라인상에 여러 정보들이 존재하지만 개인에게 이를 100% 딱 맞게 적용하기란 무리수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가입된 보험 상황도 다를 뿐더러 다치게 된 정도부터 경위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수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비교도 없이 덜컥 수임을 하는 것은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내 상황을 파악하고 내 케이스에서 피해액을 산출하여 이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후유장애 전문 하이손해 사정은 국내 유명 보험사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독립손해사정사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으로 다양하게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다양한 사례에 최적화된 맞춤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벼운 조언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언만 들으셔도 되며 반드시 수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보상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거나 큰 사고로 대처 방안이 묘연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전화주세요. 손해사정 무료 상담 하이손해사정법인
대표 손해사정사 박영재 010-9992-3770